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최근 한 투자자문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 6곳의 주가 전망 보고서입니다. 네, 바로 펩트론, 알테오젠, 올릭스, 또 D&D 파마텍, 리가켐바이오, ABL 바이오까지 정말 핫한 기업들이죠. 맞습니다. 바이오 투자에 관심 많으신 당신을 위해 이 복잡해 보이는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기업의 성장 동력이 뭔지, 또 애널리스트는 어떤 점을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을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펩트론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올해 가장 기대하는 기업 중 하나로 꼽았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그 글로벌 빅파마죠.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가능성. 여기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아, 릴리와의 계약이요? 네. 보고서 분석을 보면 펩트론하고 릴리 간의 공동 기술 개발 계약이 12월 7일에 이제 종료가 돼요. 아,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이 시점 이후에 기술 이전 계약, 그러니까 딜 발표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계약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의 질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특히 그 계약할 때 받는 선급금 규모요. 선급금 규모.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된 건가요? 뭐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하길래요? 애널리스트 워딩을 그대로 빌리자면 선급금만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언급했어요. 와, 공장을 지을 정도요? 네. 이게 그냥 기술 가치 인정받았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회사의 재무 구조를 단번에 개선하고 또 앞으로 연구 개발할 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아, 이런 큰 규모의 선급금은 그만큼 기술 가치가 높고 또 파트너사가 정말 강력하게 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딜의 퀄리티를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 규모네요. 그럼 이 계약이 만약 성사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펩트론 한 회사에만 머무르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애널리스트는 이 딜이 송사되면 이게 그냥 펩트론, 개별 기업의 호재, 이걸 넘어서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 전체에 뭐랄까 큰 메시지를 주고 좀 침체된 투자 심리를 붐업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죠. 애널리스트의 말 하나하나에서 상당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펩트론의 이 잠재적인 빅딜 가능성 확실히 기대해 볼 만하네요. 자, 그럼 이런 기대감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이미 성사된 계약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경쟁사인 할로자임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평가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알테오젠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제약사 머크, MSD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트르다를 기존 정맥주사 IV에서 피하주사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SC 제형 기술? 네, 이 피하주사 기술이 알테오젠의 핵심 경쟁력인데요. 이게 환자가 병원에 오래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빠르고 간편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하니까 편의성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할로자임하고 비교가 되는 거군요. 거기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할로자임도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한 SC 제형 변경 기술, 이걸로 아주 유명한 강자죠. 그런데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지금 핵심 특허 만료 이슈가 있어요. 아, 특허 만료요. 네. 그래서 빅파마하고 추가적으로 큰 기술 계약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은 머크와의 키트루다 SC 전환이라는 아주 확실한 성장 동력을 이미 확보했고 기술 독창성도 인정받고 있어서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알테오젠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거군요. 뭐 셀트리온 수준까지도 언급했던데요? 네. 애널리스트는 알테오젠의 기술 가치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보다 한 50% 이상 그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수준까지도 기업 가치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와, 50% 이상의 셀트리온 수준이라니? 네, 시총 비교를 통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셈이죠. 게다가 단기적인 호재 얘기도 있었어요. 12월 8일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논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내 최대 2개, 내년에 또 2, 3개 추가 기술 이전 계약 논의 중이다. 이런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추가 계약 가능성, 이게 알테오젠 기술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확장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 말고도 다른 항암제들이랑 같이 쓰는 약들 많잖아요. 근데 이 약들이 아직 정맥주세 형태라면 환자 편의를 위해서 같이 SC 제형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다른 약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네, 분석에서는 릴베고닙 같은 약물을 예로 들면서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키트루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의 확장성 이 측면에서는 알테오젠 못지않게 다음 살펴볼 올릭스도 주목해 봐야겠네요. 애널리스트가 빅파마와의 협력 관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던데요. 네, 올릭스는 RNA 간섭, RNAi 기술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특히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일릴리 그리고 로레알과의 파트너십을 이미 구축했다는 점, 이 점을 애널리스트가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릴리하고 로레알이요. 네, 이게 올릭스의 기술력을 글로벌 수준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탈모 치료제에 관련해서 투트랙 전략이라는 표현이 좀 흥미로웠어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는 비교적 규제가 덜한 화장품으로 먼저 내놓고 그래서 빠른 매출을 좀 일으키고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정식 의약품으로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약물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이걸 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장품으로 먼저 팔고 의약품 개발도 하고. 네, 화장품은 임상 절차가 좀 간소해서 시장 진입이 빠르고 의약품은 엄격한 임상을 거쳐야 하지만 성공하면 훨씬 큰 부가가치를 내니까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인 거죠. 내년에 NASH,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이상 진입 가능성도 있고 탈모 화장품 매출도 나올 수 있고 게다가 향후 5년간 자금 조달 이슈가 없다는 재무적 안정성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보통 바이오텍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5년간 자금 걱정이 없다는 건 큰 장점이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분석에 혹시 언급이 있었나요? 리포트에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까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도 기존 기술 이전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재무적 안정성이 불확실성 높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상당한 강점이죠. 근데 애널리스트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황반변성 치료제의 기술 이전, 즉 딜 성사 가능성입니다. 황반변성 치료제 딜이요? 그게 만약 성사되면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는 겁니까? 애널리스트는 만약에 이 딜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올릭스의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 예를 들어서 머리가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랑 비슷한 수준, 한 5조 원,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어요. 5조 원이요? 와. 네, 상당한 업사이드 포텐셜을 본 거죠.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단기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이 올릭스 매수 적기일 수 있다, 이렇게 조언했어요. 장기 투자 관점. 네. 즉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자라면 올릭스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군요. 자, 이번에는 현재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입니다. D&D 파마텍인데 경구용, 즉 먹는 비만 치료제 기술이 핵심이네요. 특히 최근에 화이자에 인수된 회사와의 연결고리가 흥미롭습니다. 네, D&D 파마텍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오랄링크라는 경구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이에요. 오랄링크요? 네, 이게 보통 주사제로 많이 쓰이는 펩타이드 성분 약물을 먹는 약, 즉 경부제로 만들 때 장에서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펩타이드가 분자량이 커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이 기술이 그걸 개선해주는 거죠. 흡수율을 높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주사로 맞으면 안 되나요? 물론 주사제도 효과는 좋은데요. 매번 주사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먹는 약은 훨씬 편리하죠. 그렇죠. 또 펩타이드 약물이 원료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 오로링크 기술로 흡수율을 높이면 더 적은 용량으로도 주사제랑 비슷한 효과를 내거나 혹은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어요. 이게 환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약값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용량을 줄일 수 있군요. 네,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건 이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최근 화이자에 인수된 메세라, 예전 이름은 메타크린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에 기술 이전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 메세라, 그러니까 화이자에 넘어간 기술이 바로 경구용 3중 작용제라는 거군요. 이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끝판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요? 현재 대세인 GLP-1 작용제와는 다른 건가요? 네,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GLP-1이라는 호르몬 하나에 작용하는 약물, 즉 단일 작용제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3중 작용제는 GLP-1을 포함해서 세 가지 다른 경로에 동시에 작용해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이게 경구용으로 재발된다면 편의성이랑 효과를 모두 잡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진짜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네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는 D&D 파마텍을 직접 분석 대상, 그러니까 커버리지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좀 선을 그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디엔드 파마텍을 공식적으로 분석하고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마 아직 임상 초기 단계거나 공개된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를 통해서 개발 중인 이 경구용 3중 작용제, 이게 시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까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의 잠재력을 높이 본다는 의미겠죠? 네, 잠재력이 큰 만큼 관심 목록에는 넣어둬야겠군요. 다음은 또 다른 첨단 기술 분야의 강자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죠. 네, 리가캠 바이오, 예전 이름은 레고캠 바이오였죠. 이 회사는 ADC 분야에서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다수의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네, ADC 기술. 네, ADC는 항체를 이용해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높일 수 있어서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죠. 애널리스트가 특히 주목한 파이프라인은 LCB84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LCB84는 트롭2라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ADC입니다. 현재 트롭2 표적 ADC 시장에서는 엔허2라는 약물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아, NO2. 네, LCB84는 엔허2와 다른 종류의 페이로드, 그러니까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물을 써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허2 치료에 실패하거나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도 LCB84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NO2가 안 듣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시장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이런 장점 때문에 LCB84가 엔허2가 공략하는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NO2 내성 환자 시장까지 흡수해서 결국에는 엔허2를 능가하는 블록버스터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와, 엔허2를 능가한다. GSK와의 딜 루머도 있었다고 하는데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인 큰 딜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군요. 네, 시장에서는 GSK 같은 빅파마와의 대규모 기술 이전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애널리스트는 LCB84의 임상 데이터가 좀 더 확보되어야 하는 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규모의 큰 딜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아, 내년 이후. 네, 그래서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리가캠바이오의 목표가 단순히 기술 수출에서 로열티 받는 걸 넘어서요. ADC 분야에서 직접 신약을 개발하고 상업화해서 글로벌 1등 ADC 기업이 되는 거다. 이게 목표라는 점입니다. 상당히 야심차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엿보이는 목표네요. 자, 이제 마지막 기업입니다. ABL 바이오인데요. 여기는 뇌질환 치료의 난제를 해결할 열쇠로 주목받는 BBB 플랫폼 기술이 핵심이군요. 애널리스트의 명확한 가치 평가 기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기술과 함께 BBB, 즉 뇌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 기술 그래보디 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랩바디 B. 네,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약물이 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때문에 뇌질암 치료제 개발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근데 ABL 바이오의 기술은 이 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해서 약물을 뇌 속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는 그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히 했다면서요. 그럼 ABL 바이오의 어떤 점에 주목한 건가요?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임상 데이터가 부족한 아주 초기 단계의 신약 후보 물질, 즉 파이프라인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여러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보다는 이미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기술 이전돼서 그 가치를 입증받은 BBB 플랫폼 기술 자체,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연내 한 건 BBB 플랫폼 계약 논의 중이라는 회사 측 언급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거군요. 단순 기술 수출이 아니라 플랫폼 계약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요? 정확합니다. 플랫폼 계약이라는 건요, 특정 신약 후보 물질 하나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 자체를 여러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입니다. 아, 따라서 단일 물질 계약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즉 단계별 기술료를 기대할 수 있죠. 애널리스트는 만약 이 BBB 플랫폼 계약이 성사된다면 그 규모가 최소 2조에서 3조 원 이상, 이 정도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 3조 원이요. 네, 하나의 파이프라인들과는 뭐 차원이 다른 규모죠.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거기에 더해서 내년 상반기에 또 다른 추가될 기대감까지 언급되면서 소위 따닥이 모멘텀이라는 표현까지 썼더군요. 네, 따닥이 증권가에서 쓰는 말인데 하나의 호재성 계약 이후에 연달아서 또 다른 계약이 발표되는 상황을 의미하죠. 네, 애널리스트는 ABL 바이오가 연내 BBB 플랫폼 계약에 성공하고 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연속적인 모멘텀이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6개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종합해보면 펩트론, 알테오젠, ABL 바이오는 비교적 단기적인 딜이나 이벤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편이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올릭스, D&D 파마텍, 리가캠 바이오는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각자의 핵심 기술과 파이프라인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분류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 분석을 종합해보면 확실히 단기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대규모 계약 상사 가능성, 특히 알테오젠의 SC 기술이나 ABL 바이오의 BBB 기술처럼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 기술 기반 계약에 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네, 플랫폼 기술. 그리고 또 리가켄 바이오의 LCB84나 D&D 파마텍이 관련된 경구용 삼중작용제처럼 아예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진 특정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기업의 핵심 기술이 뭔지, 주요 파트너사랑 관계는 어떤지, 임상진행 단계나 향후 데이터 발표 시점은 언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기 모멘텀을 노릴 건지 아니면 장기 성장성에 투자할 건지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분석은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저희는 6개 주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각 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펩트론의 임박한 딜에 대한 어떤 설렘, 알테오젠의 검증된 기술력과 성장성, 올릭스와 리가캠 바이오의 탄탄한 기술 기반 장기 잠재력, 그리고 D&D 파마텍의 혁신적인 경구용 약물 전달 기술,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의 강력한 BBB 플랫폼까지 정말 각기 다른 매력과 투자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살펴본 분석은 특정 시점의 정보와 시장 상황에 기반한 전망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분야는 임상 결과 발표나 규제 당국의 결정, 예상치 못한 기술 트렌드 변화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변동성이 크죠. 네,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오늘 얻은 정보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여러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애널리스트는 특히 객관적인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계약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선급금의 규모라든지 이게 단일 물질 계약인지 플랫폼 계약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 디테일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은 어떤 데이터와 계약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보가 당신의 투자 시점 결정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만의 통찰력을 더해서 이 복잡한 바이오 투자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